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FOMC 기준 금리 인상을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과 러시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다소 좀 진정되는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은 아직도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들을 좀 짚어보면요.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어떤 뉴스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러시아가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립국을 선언을 하고 무장 제한을 수용을 한다며 러시아가 뭐 철수하는 그런 방안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도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또 불확실성적인 그런 리스크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분석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인지 또는 하락으로 갈 것인지 어떤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좀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시황 분석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그래도 간단하게 시황 분석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3대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월가의 투자 심리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과 혼조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가서 이제 상당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산업도 1.23% 이렇게 상승하는 반면 또 나스닥도 1.33% 이렇게 상승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S&P 500도 1.23%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급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단기적인 투매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보였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보시면은 제가 분석해 드렸던 그 저항에 이렇게 부딪혀서 장 초반에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어제 이제 26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도 이제 이렇게 25선까지 내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는 많습니다. 아직도 변동성 지수가 완전히 해소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안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푸릇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기술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2.70% 이렇게 상승하는 반면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0.65%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하락했던 이렇게 에너지주도 이렇게 좀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 하락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이렇게 월가의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자, 미국 경제의 이제 중요한 고용 지표 가운데 하나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21만 4천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시장 예상치였던 15보다 높은 27.4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연 2.16 선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이렇게 점점 좁혀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T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48달러 선 그리고 50달러 선에서 단기적인 그런 매도가 계속적으로 저항에 부딪혀서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47달러, 48달러 선에서 단기적인 그런 매도가 출현을 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더 막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가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5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일선과 이렇게 10일 이평선이 좀 더 골드 크로스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아직까지 이제 21선에 좀 더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50달러 선 지지선 안에 이렇게 완전히 안착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매물대가 어, 저항에 막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단기적인 매도로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인가 보면은 53달러에서 이제 55달러 그러니까 약 54달러에서 이렇게 55달러 사이까지 우리가 좀 더 단기적인 매도로 가져가 본다면은 이 부분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상승적인 힘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이렇게 56선까지도 56달러 선까지도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저항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뚫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 지금 상승 반등으로 이렇게 돌아설 때부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제 1차적인 주 매물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들이 지금 54달러, 55달러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물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에는 강한 그런 뉴스와 그리고 호재적인 이제 수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하락적인 부분으로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Q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상승으로의 어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풀어야 될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이렇게 추격적인 매수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자면은 현재 이제 지지 라인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42달러 선이 이렇게 지지 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좀 더 고점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45달러 선을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내려왔을 때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45달러 선에서도 지지를 이렇게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난번 또 지지 라인이었던 이렇게 42달러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대비해서 현금을 다 풀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런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Q가 인제 우리가 좀 더 상승적인 부분을 가려면은 이렇게 인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모아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이 보일 건데요. 이때는 항상 인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인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쪼끔 남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인제 상승으로 가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자, 얼마든지 그때 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추격적인 이런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상승 랠리에 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인제 TQ를 많이 인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SQ 관련해서도 인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SQ는 제가 인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TQ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제 반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제가 인제 상승을 예측했던 부분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단기 저항선에 고점이었던 $52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SQ가 이렇게 인제 하락 반전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인제 이평선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21선이라든지 또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나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TQ를 좀 더 안정성 있게 추후에 이렇게 추세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꼭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주입니다. 불주도 역시 어제 인제 제가 $12 선에서 단기적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인제 장 초반에 이렇게 뭐 $11, $12를 넘지 못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장 마감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인제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인제 21선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안착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렇게 가면은 지금 불즈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될 구간들이 바로 $14에서 $16 선입니다. 이 구간들이 지금 가장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돌파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인제 어느 정도 뚫어 주느냐 안 뚫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인제 상승과 하락과 행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주 같은 경우도 인제 만약에 혹시 단기적인 매도로 수익 매매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선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매수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수익 매매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자, $14 선에서 그리고 $16 선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OSL입니다. SOSL이 지금 이제 $37에서 이렇게 $40 구간, 이게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강한 매도세가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36까지 이렇게 $36.95까지 올라갔지만, 이렇게 $37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제 단기 이평선은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좀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21선에 이렇게 안착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인제 공격을 하겠지만, 공격을 하면서도 만약에 뚫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또 하락적인 부분이 좀 더 나올 것이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우리가 공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면은 뚫린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공격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저항 라인도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뚫어 주느냐가 인제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공격을 계속했는데도 뚫지 못한다면은 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지지선 라인에 이렇게 걸쳐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안정적인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 지지선 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좀 더
하락적인 부분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자, SOSL을 이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단기 저항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뭐 오늘 또 한번 반등적인 모습이 나올지 좀 더 하락적인 모습으로 갈지 이렇게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증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상승적으로 가기에 이렇게 모멘텀이 아직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던 부분이니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현금을 다 풀지 마시고 비중을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내가 원하는 그런 매수 시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